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의 10년간의 파란만장한 삶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아들 가족과 함께 새 삶을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시련과 고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순간의 사고가 어떻게 한 가족의 운명을 뒤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귀 기울여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여인의 가슴 아픈 고백이 시작됩니다. 정 씨는 65세로 현재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한심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아들이 올 때까지 이를 갈며 참고 있었죠. 왜 정 씨가 그동안 미련하게 참고 있었는지에 대한 사연을 지금부터 풀어볼까 합니다. 정 씨는 10년 전부터 아들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따로 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정 씨의 남편과 함께 휴가차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이른 새벽 공항으로 출발하던 도중 갑자기 트럭에 실려있던 스프링 쇳덩어리가 날아오면서 남편의 차와 충돌했습니다. 정 씨의 차는 시속 90km 정도로 빠르게 달리고 있었는데 날아오는 속도의 쇳덩어리는 막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차가 균형을 잃고 전복이 되면서 남편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고 정 씨 또한 한쪽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지 못했던 정 씨는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남편의 장례식에 가지도 못했고 절망만이 가득했죠. 아들이 모든 걸 다 대신 진행해주면서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힘써줬어요. 그렇게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정 씨는 재활치료를 받으며 몸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 회복 속도가 많이 떨어졌고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후유 장애를 가지게 되었죠. 한쪽 다리를 절면서 남편과 함께 했었던 추억들이 남아있는 집에 홀로 남겨져 있는 게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걸 잘 알았던 아들은 같이 살기를 제안했습니다. 며느리도 정 씨의 손을 잡으며 방 하나 비워뒀다고 들어오기를 원했죠. 그래도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너한테 짐이 되지 않을 거야. 갑자기 내가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살던 패턴이 무너질 텐데 불편한 점도 많을 테고. 나도 그런 상황이 오는 걸 원하지 않거든. 걱정해 주는 건 고맙다. 그냥 자주 놀러 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충분히 괜찮아요.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테니 아직 오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저희가 있어야 마음이 편할 거려. 다리도 불편하시면서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들어오세요. 그래 어머님. 혼자 계시면 쓸쓸하시고 사고 후유증 때문에 많이 힘드시다는 거 저희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사시던 집 빨리 처분하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시겠죠? 방 준비 다 해놨어요. 저희 애들도 할머니 온다고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계속되는 제안의 정 씨는 결국 아들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치 볼 것도 없으니 편하게 생각하라고 했지만 하지만 말처럼 그게 쉽나요? 그래도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입장인지라 정 씨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려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주방일이며 빨래, 설거지, 청소 등등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건 몸에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 했었죠. 그리고 부동산에 내놓은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 처분되고 남은 재산을 통장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제안 하나를 하더랍니다. 전원주택으로 이사가는 게 어떻냐는 제안에 정 씨는 듣고 보니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는 건 좁기도 하고 계속 살다 보면 분명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닐 거라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면 나쁠 것도 없고 서로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있던 통장을 며느리에게 주었죠. 그리고 정 씨의 돈을 합쳐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 씨는 점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의지할 곳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잘해주고 모든 걸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움직였던 며느리와 살면 너무 좋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별 문제 없이 운영하던 아들의 사업이 주저앉게 되었죠.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주저앉게 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죠. 그래서 잠시 행복했었던 공간인 전원주택을 처분하고 다시 허름한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가 정 씨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것이요. 아들이 실패하게 된 이후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더욱 더 예민해진 것이라 생각했어요. 아들은 사업을 다시 일으키려고 그동안 살면서 도움을 주었던 지인들에게 밤낮 가릴 것 없이 전화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전에 도움을 받으려고 전화했던 사람들은 아들에게 매달리면서 급한 불 끌 수 있게 도와달라고 눈물까지 흘렸던 사람들이었는데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왔고 상황이 좋아졌음에도 아들이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도와줄 수 없다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지인들의 배신에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었죠. 나중에 꼭 갚겠다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렸으니까요. 결국 아들은 사채까지 끌어모아 다시 일어나려고 밤낮 없이 버티며 뛰어다녔지만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밀린 빚을 갚기 위해 정 씨의 가족 모두 두 팔 꺾고 먹고 살기 위해 일을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생산직에서 일을 했고 정 씨는 밀린 집안일을 대신하고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일을 하면서 적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들은 막노동도 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도 하면서 잠잘 시간 없이 모두가 빚을 갚기 위해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았지만 사채라는 게 갚아도 눈에 띄게 줄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5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음에도 경제적으로 회복이 빠르게 되지 않아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정 씨도 매일같이 식당 주방에 서서 쉬지 않은 시간이 8시간 정도 되었기 때문에 한쪽 다리에 철심 박은 게 약간 변형이 생기면서 골반까지 틀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걷기가 너무 힘들어진 데다가 며느리도 반복적인 생산직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온몸이 여기저기 만신창이가 되었죠. 아들도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출근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제일 힘들었겠지만 저희에겐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해 주었죠. 아들의 고생을 보자 정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도 엄청 고통스러웠을 텐데 남편이 너무 보고 싶었고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을 텐데 과거 일을 한탄하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아들이 정 씨와 며느리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더니 아들이 꺼낸 말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원양어선 타려고 준비 다 해놨어요. 자격증도 따고 한 5년만 있다 오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뭐라고? 지금 배를 탄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누구 과부 만들 일 있어? 배 타고 일하다가 병이라도 생기면 그냥 바다에 던져버린다대. 그렇게 무섭고 위험한 곳에 당신을 보내고 싶지 않다고. 한순간에 잘못되면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우리는 어떡하라고.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것 같아. 난 어떤 말을 들어도 반대니까 그런 줄 알아. 그래도 나 가겠다면 이혼하고 배 타러 가. 그래, 이건 애미 말이 맞는 것 같다. 한순간에 잘못되면 지금 안 그래도 쉽게 버티고 있는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끝날 수 있어. 계속되는 아들의 설득에도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너무나 완강하게 거부를 했었죠. 하지만 현실에 놓인 저희는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테이블에 쌓여있는 독촉장과 납부를 못해 밀려있는 고지서들. 정 씨 가족이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아들이 원양어선을 타고 돈을 벌어오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아들과 작별했고 며느리는 아들을 떠나보낸 그날 방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죠. 정 씨는 이 한 몸이 부서져서라도 아들의 가정이 다시 행복해지면 좋을 것 같아 식당에서 설거지를 끝내고 들어와 부업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를 했었죠. 마늘 까기, 방 까기, 물건 포장 및 미싱까지 했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아들이 없는 공간에서 저와 함께 지내고 있는 게 많이 불편해 했나 봅니다.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도 가시 박힌 말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집안의 모든 일은 정 씨가 하는 상황이 생겼죠. 며느리는 항상 정 씨보다 퇴근을 늦게 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며느리가 한 말에 정씨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머니, WJ 왔어요. 애들 밥 먹이고 양치시키고 재웠어요? 아, 집에 들어오자마자 정말 숨이 턱 막히네. 지금 꼴이 이게 뭐예요? 아무리 바빠도 정리는 좀 하고 살아요. 어머, 이게 뭐야?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애들 컵라면 먹었어요? 아, 진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애들 아토피 있으니까 컵라면 먹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쯧, 지금 또 뭐야? 피자까지 먹였어요? 진짜 가지가지 하네요. 어떻게 된 게 제 말은 하나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이 집 주인은 저예요. 제가 애들 엄마고요. 얹혀 살면서 눈치는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눈치도 없고 밥만 축내고 있으면서 마늘 좀 깐다고 엄청 도움 주고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죠? 차라리 집에서 하는 부업 때려치우고 애들이나 좀 신경 쓰세요. 야, 애미야. 넌 어떻게 고생한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할 망정 그런 식으로 화를 내는 거냐? 그리고 애들이 먹고 싶다는 걸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나는 뭐 아토피는 애들 먹이고 싶어서 그런 줄 아니? 나도 식당에서 일 끝내자마자 집에 들어왔는데 애들이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데 그 판에 일단 뭐라도 좀 먹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먹인 거야. 매일 먹인 것도 아니고 몇 번 먹인 건데 재미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정상이니?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네. 방에 들어가 자거라. 그리고 집안일 나 혼자 하는 거 아니고 같이 하는 거야. 나는 너희 집에서 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도 같이 살자고 해서 집 처분하고 왔던 거고 그 돈도 너희들 빚 갚는데 다 썼잖아. 그런데 내가 얹혀 산다고? 밥만 축내는다고? 정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게 결국 터져나온 것이죠. 그런데 정씨의 말이 끝나는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마늘 박스를 정씨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정씨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그때부터 며느리는 더 이상 정씨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엄청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들도 영향을 받게 되었죠.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면 정씨의 뒤에 숨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면서 정씨는 가끔 아들에게 전화 한 통 올 때면 정말 반가웠고 매일 하늘에 기도했어요. 제발 무사히 아들이 돌아와 달라고요. 그렇게 정씨는 5년을 버텼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동안 며느리와 서로 중내사내하면서 동네 떠나갈 정도로 싸우며 버티고 하루에도 수십 번 눈물을 훔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식당에 손님이 많이 와서 설거지거리가 많았는데 애들도 밥 먹을 시간이라 급하게 정신없이 하던 도중 설거지하고 쌓여있는 접시를 무리하게 들었더니 한쪽 다리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고 결국 병원에 실려가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듣게 된 병명은 너무 장시간 다리를 쓰다 보니 안에 있던 철심이 뒤틀리면서 뼈와 뼈를 고정해 주던 게 빠지게 되었다며 재수술을 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는 평생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는 믿지 못할 말도 듣게 되었죠. 식당에서도 나이가 있다 보니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얘기했었지만 정씨가 무리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일이 커지고 말았죠. 그런데 며느리는 병실에 누워있는 정씨의 모습을 보곤 한숨만 쉬면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돈 들어갈 일만 만들었다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씨는 며느리 앞에서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흐르고 말았죠. 그냥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리니 정씨를 향해 수술비는 알아서 마련하라고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식당 사장님께서 엄청나게 화를 내며 쫓아가려 했지만 결국 정씨가 뜯어 말렸죠. 폐 하나 더 끼친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해서요. 식당 사장님께서 산재라도 쳤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고 하셨고 그렇게 무사히 수술이 끝나고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죠. 일주일에 3번은 병원에 가야 하는데 정씨는 여건상 그러지 못해 일주일에 1번밖에 못 갔습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못 갈 때가 많았죠. 집에서는 거의 누워있게 되다 보니 그게 며느리 눈에는 가시였나 봅니다. 주말에 같이 밥을 먹던 도중 또 터지고 정씨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밥이 목구멍으로 술술 잘도 넘어가네요. 다리는 그 모양이고 쓸모 없었는데 배는 고픈가 봐요. 이제 앉아있기도 힘들어서 마늘도 못 가고 미식일도 못하고 부엌일은 아예 손도 못 대니 정말 속이 터져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마주 앉아 밥 숟가락 든 것 자체가 소름 끼친다고요. 밥만 축 내는 인생이니 언제까지 저희 집에 박혀 살 거예요?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얼마나 더 생명 연장해서 좋은 걸 보겠다고 숟가락 드세요. 앞으로 제 앞에서 밥 먹지 마세요. 토할 것 같으니까. 숟가락을 내려놔요. 어머님은 밥 먹을 자격이 없어요. 일도 안 하면서 뭘 밥을 먹어요. 집안일도 이젠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냥 고치지도 못할 몸마감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대접 받기 싫으면 나가서 휠체어 타고 고물이나 주워서 고물상에 팔던지요. 며느리는 밥숟가락을 현관으로 집어던져 버렸고 정 씨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 자리에서 얼이 빠져버렸죠. 아이들은 할머니한테 왜 그러냐며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너무나도 변해버린 며느리 모습에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려 버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며느리가 정 씨를 휠체어에 태우고 밖에 내보내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벌어오라고요. 정 씨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죠. 폐지라도 주워오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 씨를 내쫓아 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정 씨는 휠체어를 끌며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가던 도중에 정 씨의 다리가 시려왔습니다. 보니까 정 씨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죠. 너무 발이 차가워서 걸치고 있던 옷을 벗어 발을 감싸고 공원으로 다시 가고 있는데 길 옆 정자 밑에 공병이 보였고 그래도 근처에 고물상이 있어 팔 수 있을 것 같아 무릎 위에 공병을 몇 개 올렸습니다. 그렇게 동네 한 바퀴 돌다 보니 꽤 많은 물건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병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수술받은 정 씨의 다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죠. 식은땀을 흘리며 고물상에 도착했는데 앞에 턱이 있는 걸 못 보고 넘어가다가 휠체어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공병은 깨져버리고 신발을 신지 못했던 정 씨의 발에는 무리하게 일어나다가 유리파편이 박히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본 고물상 주인이 정 씨에게 괜찮냐며 달려갔지만 그때 뒤에서 어머니,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엎어진 상태로 시커멓게 된 발에 유리가 박혀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본 정 씨의 아들이 급하게 달려온 겁니다. 보여주기 싫었던 모습을 보여버려 정 씨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5년 동안 아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 좋은 말만 했었고 혹시라도 일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쪽 일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하고 잘 지내고 있다는 말만 했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정신을 얻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해주었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아들과 나왔는데 너무나 반가웠죠. 보고 싶었던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정 씨는 그동안의 서러움에 폭풍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원래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시간보다 3개월이나 일찍 들어온 겁니다. 조금 일이 좋아져 일찍 일이 마무리되었다며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정 씨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집에 들어갔는데 며느리가 충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몇 번 정 씨의 집을 찾아왔던 생산직 과장님이라고 하시던 분이 며느리와 함께 맥주에 치킨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둘의 모습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맴돌았고 과장님이라고 했던 회사 사람은 아들이 잘 때 입고 있던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옷은 며느리와 커플 잠옷이었는데 그걸 그 사람이 입고 있었다는 건 오래전부터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양손에 들고 있던 검은 봉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이 밖으로 나왔고 잘 포장된 예쁜 옷들과 며느리가 엄청 좋아했던 호두 과자를 사왔었죠. 며느리는 아들을 보고 엄청 당황을 하면서 횡설수설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기 아빠를 보자마자 기분이 좋아서 날뛰던 아이들이 아들에게 아저씨랑 둘이 잠시 있어야 한다고 PC방에 갔다가 오라고 했다며 볼일 다 끝난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더 이상 며느리가 하던 변명 들어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엄청나게 화가 났는지 분노의 찬 목소리로 그 남자에게 달려갔고, 며느리는 아들에게 무릎을 꿇더니 그동안 자기도 힘들었다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도망쳤고, 아들은 법적으로 모든 걸 처리할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며 그 남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밖에 내쫓겼는데 전화 한 통 없다가 내가 오니까 치킨에 맥주가 목구멍으로 넘어가. 5년 동안 내가 전화할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 엄청 잘 지내고 있고 매일 함께 외식도 하면서 좋은 걸 많이 먹여드린다며? 그런데 우리 어머니 휠체어 타고 있네. 내가 원양어선 타고 오니까 걱정돼서 그래? 난 변명하지 마. 우리 어머니가 고물상에 있는 모습 보고 오니 이미 끝났으니까. 당신이랑은 이후할 거고 저놈한테도 대가를 치르게 할 테니 그런 줄 알아.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들이 화를 내고 있자 무릎 꿇고 며느리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똑같이 하는 말에 며느리는 짐 싸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밤 늦게 올 때 그 아저씨랑 차에서 내리며 뽀뽀하는 것도 다 봤어. 아빠가 원양어선 타러 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몇 번을 봤다고. 둘 다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죠. 결국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했고 상간남에게도 소송을 걸어 위자료까지 모두 받아냈습니다. 몇 번을 찾아와 용서를 빌며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했지만 아이들이 자기 엄마 보고 싶지 않다며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 씨가 받았던 치욕스러운 일들 모두 아이들이 말해버렸습니다.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결국 아들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죠. 지금은 그동안 쌓였던 빚도 모두 청산하고 아들은 다시 일어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 씨의 몸은 이렇게 되었지만 아들이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듣게 된 며느리의 소식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바람난 남자랑 새롭게 시작을 하려던 도중 3층 집에 들어갈 살림을 사려고 고속도로를 타다가 앞차와 부딪히면서 그 남자는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는 불구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못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 다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결정한 인생이니 어쩌겠어요.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정 씨가 거진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겪었던 사연입니다.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 씨는 현재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